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 근처에는 작은 신사가 있었고, 신사 문을 지나면 돌로 된 길 끝에 작은 신사와 봉헌함이 있었습니다. 신사의 옆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고, 거기서 자주 동네 아이들과 삼각 베이스나 도치볼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 광장에는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가을이 되면 은행이 떨어져서 매우 악취를 풍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와 마주보는 듯이 광장 반대편에는 지금은 어떤 나무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은행나무에 비해 훨씬 가늘고 기형적인 모양이었습니다. 나무의 중앙에는 큰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은 위쪽으로 뻗어 있었으며 성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였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모두와 함께 놀기 위해 신사에 갔습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광장이나 신사의 연석에 앉아 만화를 읽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누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광장에 발을 들였을 때 정면에 그 구멍이 있는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그 근처에서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멍 주위에서 뭔가 작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쳐져 있는 로프처럼 보였습니다. 그 끝단은 중력에 거슬러서 고개를 들고 공중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실제 뱀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떨어진 작은 가지를 주워서 달려온 힘으로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뱀은 제가 오는 것을 눈치챘는지 금방 구멍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작은 가지를 구멍 안에 집어넣고 뱀을 끌어내기 위해 구멍을 여러 번 찔렀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갔던 뱀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런 기미는 없었습니다. 구멍이 꽤 깊어서 가지 끝이 무언가에 닿는 감촉도 없었습니다. 잠시 가지를 가지고 씨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녁 노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그 신사에 갔습니다. 구멍이 있는 나무 쪽으로 가서 실제로 했던 것처럼 작은 가지를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구멍 속에서 야구공만한 크기의 검은 거미가 우글우글 나왔습니다. 수백 마리의 거미가 구멍에서 나와 제 손과 발을 타고 전신을 기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거미가 매우 싫습니다. 긴 다리 때문에 몸이 굳어집니다. 당연히 꿈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눈을 뜬 후에도 몸 전체에 거미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남아있었고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항상 그 구멍에서 거미나 지네, 벌레 등이 나와서 제 몸을 기어다녔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 시기에 물에 빠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뱀에게 장난을 쳤으니 벌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꿈에 나오는 것은 항상 그 나무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신사에서 놀 때마다 나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에서 봉헌금을 내며 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점차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간 후로는 그 신사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나무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아직 10대였던 시절, 대학 1학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도쿄교회의 대학에 다니며 아웃도어 관련 동아리에 소속되어 꽤 만족스러운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여자친구는 없었지만 고향에는 중학교부터 알던 친구들이 많아 주말마다 종종 그룹으로 놀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 면허도 없고 오토바이 면허도 없어서 이동수단은 친구의 차에 동승하는 것이었기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동안 알바에 열중했고 가을쯤에는 꿈에 그리던 스쿠터를 구입했습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서 기뻐하며 자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관광지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이 운전하는 차에 몇 명이 타고 저는 제 스쿠터로 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두려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차 뒷자리에 친구와 크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편도 1차선에 넓지 않은 도로였지만 꽤 직선이고 장애물이나 차도 없어서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웃으며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데 친구의 시선이 잠시 진행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고 작은 소리를 내었고 저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앞을 봤습니다.
제 눈앞에 1m 정도 앞에 도로에 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부딪힌다고 순간적으로 느껴졌고 모든 시야가 차단된 듯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즉각적인 감각이 이런 건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순간적으로 내던져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고 보니 다시 스쿠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뒷자리 친구가 위험해,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백미러를 보니 아까의 도로 주차된 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었던 동안에 차를 피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 너비밖에 없는 도로에서 제 앞에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친구의 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로에 주차된 차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의식이 끊어졌고 피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전 과정을 지켜봤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는 저도 완전히 부딪힐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니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리고 있어서 어떻게 피했는지 감탄했다고 합니다. 즉, 제가 피한 순간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정말로 도로에 주차된 차에 부딪혀서 물속과 하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아스팔트에 내리꽂혔던 건 아닌가 하는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사실은 죽기 전에 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오싹한 감각이 듭니다. 그 기억을 완전히 떠올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어두운 공간으로 다시 끌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무척 두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꽃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역 앞 상점가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지만 위치가 좋아서인지 퇴근길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 나름 번창했었습니다. 당시 근처 여자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꽤 자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밝고 애교가 많아서 마치 배우 아리무라 카스미를 닮은 귀여운 아이였는데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저로서도 정말 감사했죠. 실제로 그녀가 가게에 나올 때는 매출이 오르곤 했습니다. 시급도 조금 더 챙겨주고 이대로 취직해버려라고 농담하며 즐겁게 일하곤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어느 봄날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있을 때 한 손님이 꽃을 사러 오셨습니다. 장미 한 송이 주세요. 얼핏 보면 30대 초반의 직장인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의 그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장미 한 송이를 사갔습니다. 저희 가게로서는 소중한 단골 손님이었죠. 그는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고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사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약간 멋을 부린 듯한 느낌도 있어서 참 상냥한 남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르바이트생인 가스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스미의 얼굴이 심하게 어두워 보였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그 단골 손님과도 웃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 같은데 그날을 기점으로 가스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아르바이트도 자주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장미를 사러 오셔도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거나 가게의 뒤쪽으로 숨는 등 이상한 행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슬픈 얼굴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가셨고 가게도 난처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슬쩍 물어보았지만 그녀가 마음을 열지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한 달 정도 지나 가스미가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려 할 즈음 갑자기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이 가게를 방문하셨습니다. 갑작스럽지만 대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큰 신세를 졌다고 하시면서 인사드리러 오셨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무서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장미를 사가던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가스미에게서 알아낸 사실은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스미는 그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매일 장미를 가스미의 아파트 문에 끼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만두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매일 웃으며 장미를 사러 왔다가 바로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부모님들은 살짝 놀라는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지금도 가끔 장미를 사러 와서는 가스미가 있는지 가게 밖에서 살피고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 지금도 가게에? 나의 말을 듣고 부모님들은 매우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셨고 그 모습은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요. 그 남자는 한 달 전에 이미 자살했는데요? 네. 저는 어머니의 말에 매우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가스미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달 전 장미를 사던 날, 그 남자는 가스미의 아파트 앞에서 매복해 있었고, 가스미가 남자의 고백을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자기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앞에서요. 저는 그날 이후 잠시 가게를 닫았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도 그 장소에서 그녀를 찾고 있는 걸까요?